2016년 제3회 전력공학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회차도 기출문제에서 알아가는 그런 기본 이론들 배워가고요. 그리고 간단한 계산 문제 해결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21번 송전거리, 전력, 손실률 및 역률이 일정하다면 전선의 굵기는? 예, 이 문제 2016년 제1회 32번 문제와 같은 문제입니다. 예, 우선 답은 4번입니다.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예, 거기서 제가 전력 손실률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죠. 전력 손실률, 전력 분의 전력 손실 곱하기 100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전력 손실, I 제곱에 R을 곱한 것으로 나타낼 수 있죠. 예, 그리고 이 저항은 고유 저항 곱하기 면적분의 길이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력은 루트 3 V I 코사인 세타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얘네들을 정리하면 전력 손실률 공식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얘네들이 이렇게 정리되는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카페 전치모에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쭉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에서는 전선의 굵기의 그 관계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이 식을 전선의 굵기, 이 전선의 단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하면 얘와 얘가 자리를 바꿔도 되겠죠. 그래서 식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죠? 전압의 제곱이 분모에 있기 때문에 이 단면적과 즉 전선의 굵기와 반비례 관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22번 보호개전기의 보호 방식 중 표시선 개전 방식이 아닌 것은? 자, 표시선 개전 방식은 송전선로 보호에 사용됩니다. 송전선로. 그런데 22번 답은 2번이거든요. 위상 비교 방식입니다. 근데 위상 비교 방식은 모선 보호 방식입니다. 다르겠죠? 그래서 표시선 보호 방식이 아닌 것은 위상 비교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역시 그냥 문제의 답만 암기하고 가도 별 문제 되지 않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22번은 답이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23번 중성점 직접 접지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중성점 직접 접지 방식. Y결선에서 하는 접지 방식이죠. Y결선에서 이 중성점을 직접 접지하는 방법을 중성점 직접 접지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 접지 방식에서의 제일 큰 특징은 일선이 지락됐었을 때, 일선이 어떤 이유로 해서 이 땅과 연결이 됐었을 때 이 땅으로 흐르는 이 전류가 굉장히 크다고 했습니다. 이게 지락전류죠. 그래서 이 지락전류가 크기 때문에 이 지락전류를 감지하는 계전기 동작이 확실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지락전류가 크기 때문에 이 지락전류를 차단하는 차단기 용량도 커야겠죠. 그래서 23번의 답은 틀린 설명은 4번입니다. 4번의 설명은 일선 지락전류가 적어 차단기 차단 능력이 감소된다. 틀린 내용이죠. 일선 지락전류가 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3번의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24번 단상변압기 세대를 델타 결선으로 운전하던 중 한 대의 고장으로 V결선한 경우 V결선과 델타 결선의 출력비는 약 몇 %인가? 자, 출력비 물어봤습니다. 이거는 그냥 나와야 되는 거죠. 출력비는 57.7%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86.6%는 이용률을 얘기하는 거죠. 요 V결선의 출력비와 이용률, 이거는 꼭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4번의 답은 2번 57.7%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25번 전력선에 영상 전류가 흐를 때 통신선로에 발생되는 유도장애는? 답은 전자유도장애입니다. 전력선에 영상 전류가 흐른다는 건 지락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거든요. 그 지락 전류는 언제 흐르죠? 지락 사고가 발생했을 때 흐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지락 사고가 발생했을 때 통신선로에 발생되는 유도장애는 어떤 장애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락 전류가 흐를 때 통신선에 발생되는 유도장애는 전자유도장애입니다. 이거 암기하고 가는 문제겠죠? 그래서 25번의 답은 3번입니다. 이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변압기의 결선 중에서 1차에 3고조파가 있을 때 2차에 3고조파 전압이 외부로 나타나는 결선은? 3고조파 전압이 나타나는 결선이랍니다. 3고조파 델타 결선에서 제거해 주죠. 왜냐하면 3고조파가 이 델타 결선 내부에서 순환하기 때문에 이 외부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델타 결선이 없는 결선,
예, 1번이 델타 결선이 없네요.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27번 삼상 3선식의 전선 소요량에 대한 삼상 4선식의 전선 소요량의 비는 얼마인가? 단, 배전 거리, 배전 전력 및 전력 손실은 같고 4선식의 중성선의 굵기는 외선의 굵기와 같으며 외선과 중선 선 간의 전압은 3선식의 선 간 전압과 같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삼상 4선식, 예, 이렇게 삼상의 4선식 중선선을 하나 이렇게 뺀 거죠. 예, 이런 방식과 예, 삼상 3선식, 예, 이런 방식을 전선 소요량을 비교해 봤을 때 삼상 4선식에 들어가는 전선 소요량은 예, 삼상 3선식에 들어가는 전선 소요량의 몇 배가 되겠는가? 예,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답은 1번입니다. 9분의 4배예요. 즉 삼상 4선식일 때 전선 소요량이 더 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 삼상 3선식일 때 전선이 9만큼 들어갔다면 삼상 4선식일 때는 전선이 4만큼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왜 1번이 되는지 해설에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뭐 특별한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숫자를 대입해서 풀어내는 그런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문제와 답만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 상식적으로 하나 좀 알 수 있는 내용이 네, 삼상 4선식이 삼상 3선식보다 전선이 좀 덜 들어간다는 거, 예, 전선 소요량이 감소된다는 거, 요거 상식으로 한 가지 알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은 1번입니다. 28번 수전단 전력원 방정식이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전력 계통에서 가능한 최대로 공급할 수 있는 부하 전력 PR과 이때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무효 전력은 각각 얼마인가? 자, 여기서 최대로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이라고 했습니다. 최대로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일 때는 어떤 때냐면 무효 전력이 0일 때예요. 그래서 이 식을 보면 여기가 유효 전력이고요. 이쪽 부분이 무효 전력을 의미합니다. 자, 이때 최대로 공급할 때 무효 전력이 0인 때라고 했죠. 그래서 얘가 0이 되면 예, 부하의 전력을 최대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자, 얘가 0이 되려면 요 무효 전력은 얼마가 돼야 되겠죠? 예, 마이너스 400이 돼야 되겠죠. 예, 그래서 마이너스 400이 되는 답은 1번에 있네요. 예, 그리고 얘가 0이 됐을 때의 유효 전력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얘를 0으로 놓고 P 제곱은 25만일 때 예, P를 제곱을 없애고 25반에 루트를 씌우면 500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유효 전력은 50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도 나오지만 또 다른 식으로도 또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꼭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예, 요게 이 전력 방정식에서 얘가 0이 될 때에 이 무효분이 0이 될 때에 부하에 최대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거. 예. 그거 이해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29번 그림과 같이 부하가 균일한 밀도로 도중에서 분기되어 선로 전류가 송전단에 이룰수록 직선적으로 증가할 경우 선로의 전압 강화는 이 송전선의 전류와 같은 전류의 부하가 선로 말단에만 집중되어 있을 경우에 전압 강화보다 어떻게 되는가? 단 부하 역률은 모두 같다.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여기 송전단이 있고요. 여기 수전단이 있습니다. 근데 송전단에서 수전단의 선로 요 중간에 같은 밀도로 도중에 이렇게 부하를 다 분기를 해놨어요. 이때의 전압 강화는 이 부하를 이 말단에다가 다 몰아가지고 이렇게 연결했을 때 전압 강화의 몇 배가 되겠는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예, 답은 2번입니다. 2분의 1배입니다. 즉, 이렇게 부하를 균일한 밀도로 도중에 분기했을 때 전압 강화가 덜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럴 때 부하를 균일하게 했을 때 전압 강화를 1이라고 보면 이 부하들을 다 요 수전단에다가 몰아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다 연결을 했을 때 전압 강화는 2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부하를 이렇게 분기해 놓는 게 더 좋은 거죠. 예, 그거를 얘기하는,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예, 답은 2분의 1배입니다. 예, 이 문제도 역시 그냥 문제와 답만 암기해도 예,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문제입니다. 예, 29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30번 컴퓨터에 의한 전력 조류 계산에서 슬랙 모선의 지정값은? 네, 답은 4번입니다. 슬랙 모선은 모선의 전압 크기와 모선 전압의 위상값을 지정합니다. 네, 이거 암기하고 가는 문제겠죠? 그래서 30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자, 31번 동일 모선의 2개 이상의 급전선을 가진 비접지 배전 계통에서 지락 사고에 대한 보호 개전기는? 예, 답은 3번입니다. 예, SGR, Select Ground Relay, 선택 지락 개전기란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 역시 암기하고 가는 문제죠. 지락 사고에 대한 보호 개전기는 선택 지락 개전기. 예,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32번 차단기의 차단 능력이 가장 가벼운 것은? 네, 답은 4번입니다. 중성점을 소 리액터로 접지한 장거리 송전선로의 지락전류 차단. 자, 중성점 접지에서 소 리액터 접지, 중성점을 이렇게 접지했을 때 이 중간에 리액터를 설치하는 게 소 리액터 접지죠. 이 접지 방식이 일선이 지락 사고가 생겼을 때 지락 전류가 가장 작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단기의 차단 능력이 가장 가벼운 것, 전류를 가장 적게 차단하는 차단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암기하고 가는 문제죠. 32번엔 답이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33번 한류 리액터의 사용 목적은 단락전류 제한입니다. 이것도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한류 리액터는 전류를 제한하는 리액터입니다. 어떤 전류? 단락전류를 제한하는 리액터예요. 33번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34번 통신선과 평행인 주파수 60Hz 3상 1회선 송전선이 있다. 일선 지락 때문에 영상 전류가 100A 흐르고 있다면 통신선에 유도되는 전자유도 전압은 약 몇 볼트인가? 단, 영상 전류는 전 전선에 걸쳐서 같으며 송전선과 통신선과의 상호 인덕턴스는 0.06mH/km, 그 평행 길이는 40km이다. 자, 일선 지락 사고가 일어났을 때 통신선에 유도되는 전자유도 전압을 구해라. 이런 문제죠. 자, 그러면 통신선에 유도되는 유도 전압을 구하는 공식 마이너스 J⍵ml 그리고 각 상의 전류를 이렇게 더한 것을 곱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마이너스가 이 전압이 작다는 게 아니고요. 이 송전선의 전압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발생된다고 해서 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이 지락 사고가 일어났을 때 각 상에는 영상 전류가 흘러요. 같은 크기의 영상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공식을 마이너스 J⍵, 이 M은 상호 인덕턴스죠. 그리고 이 L은 그 송전선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J⍵ml 영상 전류의 3배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각 주파수 오메가는 2πf로 나타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주파수를 60Hz 줬습니다. 그래서 각 주파수는 120π가 되고요. 상호 인덕턴스는 0.06mH/km입니다. 근데 여기서 길이가 40km인데 길이를 곱해준 이유가 워낙에 여기에 상호 인덕턴스, 이 공식의 상호 인덕턴스 공식은 그냥 헨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mH/km를 줬죠. 그래서 킬로메타를 없애기 위해서 킬로메타, 즉 길이를 곱해준 거예요. 왜냐면 얘랑 약분되면 단위가 헨리만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길이가 40km, 그리고 영상 전류가 100A입니다. 그러면 이 공식에다가 얘네들을 다 적용을 시켜주면 마이너스 J 120π 곱하기 0.06 곱하기 밀이기 때문에 10의 3승 마이너스 3승 곱해준 거고요. 그리고 길이 40km 곱해주고요. 영상 전류 100A죠. 그래서 100A의 3배, 영상 전류의 3배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식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기에다 놓고 때리면 마이너스 J 271.4V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전자유도 전압의 그냥 크기만 물어본 거잖아요. 그래서 방향 이런 거를 무시하고 크기는 271.4V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크기 구할 때 이게 J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얘가 이제는 허수란 얘기죠. 즉 얘가 복소수란 얘기입니다. 복소수. 실수 플러스 J 허수로 나타내어지는데 실수는 0이란 얘기예요. 얘 크기 구할 때 실수의 제곱 플러스 허수의 제곱으로 구하잖아요. 근데 실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허수가 그 크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71.4V가 그냥 바로 그 전압의 크기가 되는 겁니다.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전력공학에서 이 전자 유도전압 구하라는 문제가 이렇게 좀 가끔가다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공식 하나 암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자 유도전압 구하는 공식 요거 암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것도 이 공식을 이용해서 혼자서 스스로 한번 쭉 정리를 해 보셔야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자, 35번. 중거리 송전선로의 특성은 무슨 회로로 다루어야 하는가? 중거리 송전선로는 RLC 집중 정수 회로로 다루어야 합니다. 이거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35번의 답은 2번이고요. RL 집중 정수 회로는 얘는 단거리. 문제에서는 중거리라고 했죠. 그리고 분포 정수 회로는 이게 RLGC거든요. 얘는 장거리입니다. 그리고 특성 임피던스 회로는 얘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답은 중거리를 물어봤기 때문에 2번 RLC 집중 정수 회로가 되는 겁니다.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36번 전력용 콘덴서의 사용 전압을 2배로 증가시키고자 한다. 이때 정적 용량을 변화시켜 동일 용량으로 유지하려면 승합 전의 정적 용량보다 어떻게 변화하면 되는가? 자, 이런 얘기입니다. 콘덴서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콘덴서가 하는 역할이 뭐죠? 전하를 축적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전하가 축적되는 양을 콘덴서 용량이라고 하는데 이 양은 이 콘덴서의 정전 용량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서 사용하는 전압을 2배로 승합했을 때 전하를 축적할 수 있는 양이 2배로 승합하기 전에 전하 축적량과 같게 하려면 이 정적 용량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은 4분의 1로 감소시킨다가 답입니다. 즉 승합을 하기 전과 승합을 한 후에 축적되는 전하량을 같게 하려면 승합한 후에 정적 용량은 승합 전에 정적 용량의 4분의 1배로 감소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금 복잡한가요? 이 문제도 그냥 문제와 답만 암기하고 가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문제입니다. 왜냐면 뭐 이걸 구하기 위한 특별한 공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이런저런 콘덴서 용량 구하는 공식하고 이런 거랑 이렇게 비교해서 이제 찾아내는 거고요. 또 문제에서의 준 뭐 여러 가지 숫자로 이렇게 대입해서 답을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요 내용만 조금 이해하시고 이때는 정적 용량을 4분의 1로 감소시켜야 된다는 거. 요것만 이해하시면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37번 발전기의 단락비가 작은 경우의 현상으로 옳은 것은 답은 3번입니다. 전압 변동률이 커진답니다. 자, 발전기의 단락비가 작은 경우에 일어나는 일들을 제가 여기다 이렇게 적어 놨거든요. 요거는 암기하고 가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전압 변동률이 커진다 있죠? 그래서 37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요거 암기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8번 송전선로에서 일선 지락 사고 시에 건전상의 전압 상승이 가장 적은 접지 방식은 직접 접지 방식이죠. 자, 직접 접지 방식은 이 Y결선에서의 접지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여기서 중성선을 이렇게 접지하는 방식을 직접 접지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일선 지락 사고가 일어나도 이 중성점은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이 건전상, 그러니까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이 건전한 상을 건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건전상의 전압은 거의 전압 상승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선 지락 사고 시 건전상의 전압 상승이 가장 적은 접지 방식은 직접 접지 방식입니다. 이것 역시 문제와 답만 암기하고 하는 문제죠. 그리고 이거는 이 문제에서 이론을 배워갈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38번의 답은 직접 접지 방식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39번 배전선로의 손실을 경감하기 위한 대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문제는 전력 손실 공식을 이용해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전력 손실 3 곱하기 i의 제곱 곱하기 r 3상이기 때문에 3을 곱해준 겁니다. 그래서 i 제곱 r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지요. 얘를 식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도 표현이 됩니다. 요 i를 자 p는 루트 3 vi 코사인 세타죠. 그래서 요
i로 식을 정리해 보면 i는 얘네들 곱해진 형태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루트 3 v 코사인 세타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식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요 저항, 고유저항 곱하기 면적분의 길이로 나타낼 수 있죠. 예, 얘를 이렇게 넣어서 식을 정리하면 이 식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정리 한번 해보세요. 정리하시다가 아, 도대체 나는 어떻게 이렇게 바뀌는지 모르겠다 하시면 네이버 카페 전치모에 올려주십시오. 제가 친절하게 이렇게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이 식을 보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번부터 갈게요. 배전전압의 승합. 이 전압이 승합된답니다. 예, 승합이 올라가면 이 전압은 분모에 있기 때문에 이 전력 손실과 반비례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전압이 높아지면 전력 손실은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경감 대책으로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력용 콘덴서 설치. 자, 전력용 콘덴서 역할 뭐죠? 역류를 개선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코사인 세타가 역률이 개선됩니다. 즉 코사인 세타 값이 커지는 거예요. 코사인 세타 값이 커지면 전력 손실은 역시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줄어들겠죠. 그래서 손실을 경감하는 대책에 이것도 옳은 거고요. 전류 밀도의 감소와 평형. 자, 전류 밀도, 즉 전류의 크기가 줄어들면 전력 손실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전류 밀도의 감소와 평형도 전력 손실 경감을 위한 대책으로 적절한 겁니다. 그럼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죠? 딱 봐도 누전 차단기 설치는 전력 손실에 경감을 하기 위한 대책으로 맞지가 않는 거죠. 누전 차단기 설치는 누전을 감지해서 그 선로를 보호해주는 그런 차단기입니다. 그래서 39번의 답은 1번 누전 차단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40번 댐의 부속 설비가 아닌 것은 답은 4번입니다. 흡출관은 댐의 부속 설비와 관계가 없어요. 흡출관 제가 설명드렸죠. 흡출관은 수차에 들어가는 그 부속 중에 하나인데 수차는 충동형과 반동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흡출관은 이 반동형, 물이 이쪽으로 쭉 들어가면 여기 프로펠러처럼 생긴 애들을 물이 이렇게 통과하면서 얘가 회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연결되어 있는 터빈이 회전하면서 발전이 된다고 했습니다. 흡출관은 이 반동형 수차 밑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서 유효 낙차를 늘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댐의 부속 설비와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40번의 답은 4번 흡출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6년 제3회 전력공학 기출문제 해설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제 좀 뭔가 감이 오시지 않으시나요? 뭐 중복되는 문제, 그리고 중복되는 공식 같은 거. 그리고 지금까지 기출문제 풀어오면서 아마 기출문제 안에서 전력공학 이론을 좀 배운 부분도 상당할 거라고 봅니다. 이러면서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론도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영상만 보시고 딱 끝내시지 마시고요. 영상을 다 보신 후에 스스로 복습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기출문제 해설 강의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